물질 대사. 물질 대사라는 게 너희들 맨날 영어 시간에 신진대사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거든. 자, 구분을 잘해야 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이게 물질 대사야. 왜 하냐고? 나 에너지 필요해. 나 물질도 필요하죠. 내한테 필요한 물질이라든지 그 에너지를 얻는 과정 그 자체가 물질 대사인 거야. 그러면 그게 모두 다 화학 반응이라고. 물리 변화가 아니라 화학 변화라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나가 온도가 너무 낮아. 올랑 37도씨밖에 안 돼. 연소가 되는 것도 한 400도 돼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400도 되면 죽었을 건데. 그러면 생물은 이렇게 진화를 한 거야. 우리 몸에는 얘를 도와주는 효소라는 특이한 물질이 있어. 효소 영어로 하면 엔자임 이렇게 된 거. 효소. 근데 효소는 일단 주 성분이 단백질이야. 단백질. 너희들 열나면 굉장히 걱정하시지 어른들이. 맞지? 병원에서도 40도 넘으면 바로 오세요라고 얘기하거든. 40도 넘으면. 이유가 뭔지 알아? 40도 넘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 변성이 돼. 혹시 예전에 너가 아는 헬렌 켈러 40도 넘어서 엄마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열 되게 펄펄펄 끓는데 집에 있었는가 봐. 근데 되게 부잣집이었는데 그래서 펄펄펄펄 열 되게 많이 나는데 40도 이상 일주일 동안 아프고 나니까 애가 어떻게? 눈도 귀도 다 멀쩡해. 신경세포가 다 진행을 못한 거야. 조사를 다 했다. 그때 검사를 다 했다. 이해됐나? 자, 무슨 얘기다? 우리 몸에서 모든 중요한 건 다 효소가 한다고 봐준다. 마법사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다. 근데 그 마법사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요거 잘 봐야 돼. 단백질은 온도에 민감하고 pH, 다른 말로 산성도 여기에 민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 이게 뜻이 뭐냐면 민감하다는 얘기는 야 그거 안 맞으면 얘 있잖아 변성돼. 야 그게 뭔데? 입체 구조가 망가져. 입체 구조를 가지면 단백질밖에 없어. 유일하게 모양 가진. 그래서 맨날 난 단백질 껍데기에 물 부어놨다라고 얘기했잖아. 나의 유해형은 다 단백질이야. 됐나? 그러면 변성되었다.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화했다. 그 말이 변성되었고 변성이 되었으니까 기능을 상실할 거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런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효소가 작용을 잘 하기 위해서 얘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된 거지. 됐나? 그럼 지금 도대체 효소가 무슨 작용을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게다. 자, 효소라는 녀석이 작용을 할 건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게. 우리 몸속의 화학 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발열 반응이 있고 흡열 반응이 있어. 딱 봐도 반대 맞지? 그치? 발열이고 흡열이면 좀 있잖아요. 열이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가 필요 없대. 물질이 이렇게 에너지가 높았다가 나 물질 필요 없어. 에너지 필요 없어. 내려온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얘는 흡열 반응은 뭐냐면 작은 애가 에너지 얻어서 높아졌대. 그치?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뒤쪽에 가면 나오는데 질량, 에너지, 등, 하, 원리. 자, 말은 기억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 야, 질량이나 에너지랑 똑같은 거거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질량 큰 거, 에너지 큰 거, 질량 작은 거, 에너지 작은 거. 됐나? 그러면 질량이나 에너지나 마찬가지니까 에너지가 컸다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질량이 작아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슨 질량요? 입자 하나의 질량. 입자 하나 질량.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만큼 큰 덩어리 있던 게 이렇게 좀 질량 보존돼야 되죠. 질량 보존되지. 한 덩어리의 질량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커졌어, 작아졌어? 조각 난 거지. 작아졌다는 얘기는 조각 난 거야. 자, 그럼 얘는 반대로 에너지가 커졌지. 질량 커졌어. 하나하나의 입자가
큰 걸로 바뀌었다는 거지. 너희가 봤을 때 어느 게 합성? 왼쪽 거, 오른쪽 거? 오른쪽 거 합성이야. 맞아. 합성이야. 그럼 쟤는 뭐라고 할 건데, 합성 반대면? 분해. 분해. 근데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자, 우리 생명체인데 이름 좀 다르게 붙이자. 뭐라 붙일까? 아, 잠깐만. 너 수업 마치고 어떡할 거야? 모여 있을까? 집에 가겠지. 목적지가 다 흩어지대. 다르니까 이렇게 흩어질 거야. 다르니까. 뭐라고? 이화작용. 이화작용. 그럼 반대로 이거는 누가 아까 다 모였지? 목적이 같아서. 무슨 작용? 동화작용. 아, 그러면 동화작용 같으니까 모였는 거고. 다르니까 흩어지는 거고. 근데 이게 이렇게 딱 갈 것 같지? 천만에. 야, 여기까지 와봐. 여기까지 오면 허락해 줄게. 이렇게 된 거야. 반응하려는데. 여기까지 오면 되도록 해줄게. 얘는 어떻게 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네 이만큼 오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와, 진짜요? 응. 화학 반응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래서 효소라는 녀석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만큼 가지 말고 요만큼만 가게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요? 좀 깎아주세요. 깎아줄게. 효소가 이렇게. 그럼 이게 뭔데요? 자, 아래 하나만 할게. 둘 중에 하나만 할 건데 이렇게 그래프가 삐딱하다. 자, 와서 확! 우리가 왔을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요게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는, 자, 잘 봐야 돼.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에서 활성화물까지 그때 필요한 에너지야. 요 말 얻어야 돼, 네가. 이 얘기지. 됐지? 이거는요. 반응물, 생성물. 무조건 처음에 있던 게 반응물. 나중에 있는 게 생성물. 됐나? 그럼 반응물, 생성물 될 거니까 이거는요. 반응열. 됐나? 얘는 효소가 없어도 있어도 반응이 똑같은 반응은 일정해. 됐지? 효소 관계 없이 반응열은 일정해. 그럼 뭐가 차이 나는지 아나? 요 말 좀 깎아주세요. 뭐만? 활성화 에너지만 좀 낮아진 거야. 효소가. 그래서 효소가 관여하면 활성화 에너지, 액티브 할 때 에너지, 이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만큼 얻어봐 했는데 안 가도 되니까 수월하게 일어나는 거지. 일어나? 좀 쉽게 일어난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저 그래프나 이 그래프는 똑같다.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꼭대기까지. 여기서부터 꼭대기까지. 이게 활성화 에너지. 됐습니까? 효소의 기능 뭐라고?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니까 반응이 쉽게 일어난다. 잘 됐지? 됐어. 자, 그러면 효소라는 녀석은 주성분이 단백질 그랬지? 물론 주성분 말고 다른 애들도 있기는 해. 있긴 한데, 자, 갑자기 궁금하다. 사람한테는 동화작용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내가 필요한 단백질 내가 만들어야 돼. 우리 밥 먹었지? 음식 먹었어? 그럼 그 단백질 소화 다 해서 암노산을 만들었어. 내 유전 정보대로 나는 내 단백질 만들어야 돼. 식물은 광합성하지? 그치? 하지만 나도 합성해. 단백질 합성. 됐지?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거 나도 내가 만들어낸다. 됐습니까? 예스. 그러면 단백질 합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포도당을 글리코젠 이렇게 바꾸는 것도 커지는 거 합성이다. 됐지? 그럼 식물도 동화 이와 다하고 동물도 동화 이와 다하더라.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효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효소는 특징이 있어. 일단 기질, 특이성. 기질이 뭔지 아나? 이미 먼저 있던 물질. 쉽게 얘기해서 반응물인 거야. 반응물마다 효소가 달라. 반응물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열쇠, 자물쇠처럼 보거든. 열쇠, 내 거로 이것도 열고, 내 거로 이것도 열고, 맞는 게 아니야. 얘들도 그거 아닌 거라. 물질마다 입체 구조가 딱 맞아야지 반응을 할 수가 있다. 이러나, 그래서 반응물, 기질, 특이성. 보통 그림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물질이 있대. 이 물질이 있는데, 효소가 볼록볼록 됐는데, 효소가 이렇게 생긴 효소가 있었다. 그러면 얘는 여기다 쏙 끼워 들어왔더니 조금 있다가 어떻게 두둑 떨어지고 효소는 다시 작용하더라. 그럼 효소는 두 번째 특징 뭐가 가능하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얘가 반응물인데 반응물 붙어있던 애가 두 개 떨어졌지. 얘가 생성물이야. 생성물이 되도록 나는 그대로 그 모습 유지할 거다. 이렇게. 됐습니까? 요거 이름이 뭐냐면 요거 이름이 효소, 기질, 복합체. 효소, 기질, 복합체 이렇게 됐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 거다. 이해됐습니까? 재사용이 가능하다. 입체 구조가 딱 맞아야지 결합을 할 수가 있다. 이해됐나? 자, 그러면 우리가 실험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실험으로는 유명한 게 H2O2. 혹시 얘가 뭐야? 과산화수소. 얘는 혹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게? 아주 천천히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될 거야. 사실 약국에 과산화수소를 팔거든. 파는데 옛날엔 소독약으로 썼어. 근데 요즘은 굉장히 세포에 안 좋기 때문에 안 쓴단 말이야. 근데 뭐 특별히 뭐 세균이라든지 이런 거 없애야 되는 거 알코올처럼 소독을 쓸 수 있도록 놔두기는 하는데 자, 과산화수소 이렇게 개수 안 맞지?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맞겠나? 됐어. 자, 원래는 약국에 있는 거 이게 3%짜리 과산화수소가 있어. 병에 딱인데 거기는 분해가 안 돼야지 이게 남아있을 거잖아. 분해가 좀 안 되도록 촉매를 써. 혹시 학교에서 이런 정촉매, 부촉매 하신 학교 있나? 없나? 정촉매는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돕니다. 부촉매는 반응 못하도록 돕는다. 이게 부촉매다. 이러나? 자, 그러면 쌤 이렇게 얘기할게. 과산화수소에 뭘 넣으니까 뭐요? 감자, 간, 당근 이런 거 넣으니까 빨리 발생을 하더라고. 우리가 아는 돼지 간, 소간 이런 거 들고 오는 거라. 근데 간 이런 거 들고 뻘겋게 완전 피 막 냄새도 이래서 요즘은 감자나 당근을 주로 써. 그러나 감자나 당근을 쓰는데 감자나 당근이 삶아버리면 돼 안 돼? 큰일 나. 삶았다는 얘기는 100도씨로 가열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40도 넘어갔지. 단백질이 변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기능 상실했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사실 과산화수소로 기포가 발생했는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과산화수소 놔두고 감자 조각 좀 넣고 풍선을 갖다가 이렇게 놔뒀다. 됐지?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어떻게 됐을까? 조금 있다 보면 얘가 빵빵해졌을걸? 왜요? 여기 감자가 도와줘서 야 빨리 산소 빨리 나가. 한 바람에 산소 기체가 발생해서 여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다는 거지. 그러면 자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시험관에 두고 있다면 혹시 그런 경우도 있어. 여기 과산화수소 넣고 감자 넣고 하면서 세제를 조금 넣어. 주방세제 퐁퐁 이런 거. 그럼 왜요? 걔 기포 발생하면 뽀글뽀글 하면서 거품이 발생해. 그래서 거품이 부글부글 하면 산소 많이 발생했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데 저 뒤에서도 확인하기 좀 좋을 거니까. 그렇게. 아니면 가까이 있어야지 뽀글뽀글뽀글 올라가는 거. 보일 거니까. 그러나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감자를 안 넣으면 이 반응이 안 일어날까? 너무 늦어. 너무 늦어. 일어나기는 해. 근데 너무 늦어. 그래서 얘가 부풀지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감자 넣었더니 부풀었다. 자, 잠깐만. 내가 넣어놨는데 3% 과산화수소수를 넣어놓고 감자를 좀 넣어놨거든. 처음에 부글부글부글부글 막 올라가더니 잠잠해. 반응이 끝났는가 봐. 반응이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반응 안 하는 거야. 아이, 나 그 반응하는 거 더 보고 싶은데 어떡할까? 자, 어떡할까? 감자 더 넣을까? 과산화수소수 더 넣을까? 과산화수. 왜냐하면 봐봐. 내가 여기 반응이 끝났다는 얘기는 반응물이 없어져 버린 거야. 남아있는 재가 없다는 거야. 있었으면 산소 발생했지. 대체 이 감자는 기능 상실할까 안 할까? 안 해. 재사용 가능. 그대로 있을 거다. 그대로 있을 거니까 우리가 봤을 때 뒤로 패스. 뒤로 패스. 받아라. 하나, 둘, 네. 난 내 던지기 실력은 못 믿지만. 자, 그러면 여기 부글부글부글 끝났대? 그때 감자 더 넣으면 돼, 안 돼? 감자는 도와줄 뿐이야. 재료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반응이 끝났단 말은, 더 이상 반응물을 갖고 있지 않다. 반응물이 끝났다. 반응물 반응 다 했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랬지? 그래서, 누구를? 얘를 추가한다. 띵동. 감자 X. 이렇게 된 거지. 됐습니까? 근데 도대체 감자 안에 뭐 들어있을까? 뭐 들어있다고? 뭐라고? 효소. 효소는 이름 뒤에 이런 걸 붙여. 들어봤어? 너희들, 뭐라고? 언제? 우리 소화할 때. 그래, 소화 효소 들어봤지? 자, 얘는 뭐뭐 에이스인데 따라해라. 카탈레이스. 다시 이름 뭐라고? 카탈레이스. 감자 속에, 당근 속에, 간 속에 들어있는 거 이름 뭐라고? 카탈레이스. 이랬지? 그 효소 이름 뭐라고? 카탈레이스. 과산화수소 분해를 촉진할 거다. 이랬습니까? 그러면 과산화수소수를 넣어야지 기포 발생이 다시 기포가 발생을 한다. 됐겠나? yes. 자, 책. 잠깐만. 볼게. 빨리 볼게. 자, 발에 일단 너희들한테 196쪽. 196쪽에 자, 물질대사가 있지? 물질대사는 효소가 관여하지. 지금 설명 못했던 게 뭐냐면 물질대사는 효소가 관여하는데 빠를까 느릴까? 매우 느려요. 매우 느려요. 선생님 빠르다면서요. 아니, 효소 없으면 아예 안 돼. 아예 안 돼. 아예 안 돼. 그러면 얘가 매우 느린데 느린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 딱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있잖아. 소화효소도 너가 한 방에 되드나? 딱 들어서 아니었잖아. 단백질도 몇 번이나 효소가 나왔지. 얘가 단계적으로 일어나는데. 단계적으로. 진짜요? 왼쪽에 플러스를 한번 봐봐. 왼쪽에 플러스를 한번 봐봐. 물질 대사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일어나. 됐지? 자, 근데 기억해야 돼. 단계마다 다른 효소가 작용할 거다. 단계별로 작용하는데 단계마다 다른 효소. 와, 그럼 잠깐만. 효소 진짜 종류가 많아야 돼. 진짜 종류가 많아야 돼. 근데 양까지 많으면 좀 우리 몸이 다 효소만 있게. 그럴 순 없으니까 다행이다. 종류는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다시 쓸 수 있잖아.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다행이지. 이랬습니까? 그래서 왼쪽에 단계별로 작용한다. 뭐가요? 우리 몸속에 포도당이 타서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로 된다. 잠깐만, C6H12O6 어느 게 커? 하나하나만 보는 거야. 몇 개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
총질량 보존될 거야. 얘가 한 덩어리가 크지? 그러니까 작아졌다. 이화작용이지. 이화작용이지. 얘 태우면 한 방에 빡. 난 온도가 한 400도 올라가야 돼. 37도 체온 범위에서 될 수가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체온 범위에서 일어나도록 단계별로 다른 효소, 단계별로 반응이 일어났다. 그래서 비교적 천천히 된다. 온도는 체온 범위로 낮다. 그 얘기가 왼쪽에 있다. 됐지? 그 다음에 중간에 동화작용, 이화작용 있다. 알맹이 커질까 작아질까를 판단해야 한다. 커진다 무슨 작용? 동화. 작아진다 헤어질 거야 다를 이화. 됐지? 그러면 커진다 동화제 에너지 흡수해야지. 흡열. 됐지? 흡열. 그럼 광합성. 빛 받아서 합성. 동화겠지. 됐습니까? 소화. 호흡. 이화. 됐지?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왼쪽 페이지.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 효소가 있었을 때 에너지 언덕 다르다 하는 거 보이나? 자, 그 그래프 다시 한 번만 눈으로 확인할게. 자, 우리 했던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흡열이가 발열이가? 발열. 그치? 처음과 끝만 보는 거라. 에너지가 컸다가 에너지가 작아졌다. 열 내놨다. 발열. 됐지? 그러면서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까지만. 반응물에서 활성화물까지만. 이랬습니까? 효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에너지 언덕이 낮아집니다. 반응물과 생성물 차이 반응열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랬지? 오케이? 그래프로 확인되겠나? 오케이. 자, 오른쪽 페이지. 효소가 작용한다. 무슨 특이성이 있다? 기질 특이성이 있다. 두 번째, 뭐 가능하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혹시 밑에 그림 보여? 입체 구조가 맞는 것만 사용 가능하지. 입체 구조가 안 맞으면 결합했다 못했다? 결합 못했다. 이렇겠지? 그 얘기가 있었었고 됐나? 그 다음에 혹시 여기 이 얘기가 밑에 있는 거 보이나? 카탈레이스 반응을 할 거다. 효소니까 삶은 감자, 삶은 간 된다 안 된다? 작용을 못 할 거다. 말 됐지? 됐어. 그래서 과산화수소 근데 산소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 이런 방법으로 보긴 하지만 야 아까 올라왔던 거 그게 산소 맞아? 어떻게 확인해? 산소인지는 꺼져가는 향불을 갖다 대보는 거야. 향불. 다시 활활 타. 산소는 타는 거 도와줄 거니까. 이러나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 그 밑에 있는데 자 잠깐만 지금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혹시 집에 빨래 누가 해? 착각하지 마. 언제 엄마가 빨래 해? 세탁기가 하지. 맞지? 세탁기가 하지. 나도 빨래 안 해. 그치? 세탁기 그분은 다 해주셔. 그러면 예전엔 어땠을까? 손으로 빨았어. 그 빨래터 가는 게 있었는 게. 쌤 어릴 땐 진짜 처음에 내가 태어났을 땐 세탁기가 없었어. 우리 엄마 전자제품 나오면 바로 사야 되는 스타일인데 굉장히 빨리 샀는데 내 기억에 내 초등학교 때 뭐 이럴 때 샀던 것 같아.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렇게. 자 그러면 그다음 진짜 손으로 빨래 했거든. 근데 할머니 빨래 하는데 되게 안 돼 보였어. 외갓집 놀러 가면 내가 벗어낸 빨래 할머니 빨래 진짜 방망이로 두드려가지고 때려서 빨아야 됐어. 진짜 힘으로. 근데 요즘 세탁기 빨래 어떻게 해? 맞지? 그래 빨래가 되나? 할머니 막 때리고 난리 났는데. 이유는 효소. 자, 우리 몸에 때가 왜? 나 깨끗하게 씻고 왔는데 고등학교 때 충격이었어. 정말 깨끗하게 샤워하고 딱 갔는데 있잖아. 하얀색 와이셔츠 교복 딱 입고 집에 가면 지저분해. 나 이렇게 지저분한 여잔가? 충격이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뭐냐? 땀도 별로 안 흘렸지만 나도 모르게 땀이 나고 있어. 그리고 공기 중에 먼지 이런 거 같이 가서 들러붙는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요즘은 그게 우리 몸에서 나는 때가 분비물이 밖에 있는 먼지하고 결합이 되는데 단백질, 지방 이런 걸 녹이는 효소가 세제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때릴 걸, 옷 사이사이 거 단백질 때려서 나오라 있는 걸 효소가 딱 들어가니까 얘가 싹 녹여.
그러니까 살랑살랑살랑 흔들면 끝나는 거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 생체 내 화학 반응은 물질 대사지. 자, 질문 잘 들어야 된다. 물질 대사는 생명체 밖에서도 일어난다. OX. 물질 대사는, 자, 잠깐 기다려봐라. 생명체 밖에도 일어난다. 다시 좀 고칠게. 효소는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한다. 지금 좀 전에 설명을 했는 게 1번 얘기야, 2번 얘기야?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세탁기 얘기가 밑에 거야. 밑에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효소가 어디서 만들어지면 생물 안에서 만들어져. 생물 안에서. 생물 안에서 만들어지고 생물 안에서 작용을 하는데, 잠깐만. 이거 밖에 들고 와서 작용하니까 괜찮다? 좋다? 이렇게 된 거지. 됐나? 그래서 생물 안에서 일어나는 녀석을 밖에서 작용시키니까 좋다. 이렇게 돼서 효소는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을 한다. 어디에서 하더라? 세탁기에서 하더라. 빨래할 때. 그리고 우리 집 밥솥에 가끔 혹시 너 이런 거 들어봤나? 그 시간도 너 식혜, 단술, 감주, 왜 비락식혜, 느린 식혜 이런 거, 달달한 거. 거기 왜 내 친구는 이걸 두고 뭐랬냐? 야, 목욕탕 물처럼 생긴 걸. 맛있는데 밥알이 둥둥둥 떠 있고 액체가 있지. 맞지? 혹시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선생님이 어떻게 만드냐면 엿기름이라고 있어. 엿기름. 그게 뭐냐면 보리가 싹 트는 거야. 내가 싹 틔우진 않아. 마트에 팔아. 보리가 싹 틀 때 그걸 갖다 보리를 갖다 싹 갈아. 갈아서 풀풀풀 먼지 날리는 밀가루처럼 가루가 있어. 되게 지저분해. 뭐 거칠거칠해. 뭐 껍데기 같은 것도 있고. 그 상태로 된 걸 갖다가 집에 들어와서 밀가루처럼 생긴 걸 물에다 부어. 이게 좀 휘휘져. 거기 아밀레이스가 있대. 보리 싹 트는데 거기 아밀레이스가 있대. 그 물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 거기 뭐 있었다고? 밀, 레이스 이게 있었던 거지. 요거 넣고 밥 좀 넣고 보온으로 놔둬. 보온. 왜? 효소는 체온 범위에서 밥솥 온도가 우리 몸에 그냥 따끈할 정도, 요 정도 유지하는 거거든. 금방 있는 밥솥은 안 뜨겁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 보온으로 유지하면 효소가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많잖아. 아밀레이스니까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단맛이 나. 그래서 한 5시간 있다가 이걸 팔팔팔 끓여야 돼. 근데 모르고 뭐 하다 보니까 6시간 됐어.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 밥알이 탱글탱글하지 않고 흐물흐물한 거야. 왜 끓여야 돼? 야, 효소 그만! 작용하지 마. 이렇게 해서 멈춰야지 이제 더 이상 밥알이 흐물흐물해지지 않는다는 거지. 끓여야 된다는 거야. 됐나? 효소의 작용 멈추. 그러면 효소는 세탁기 안에 작용한다. 밥솥에도 작용한다. 그리고 자, 이거 고기에다가 키위 좀 넣어서 불고기 만드니까 고기가 되게 부드럽더라. 키위 안에 단백질 분해 효소.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 스테이크 이런 거 먹으면 파인애플 이런 거 잘 준단 말이야. 사실 구워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단백질 소화시킬 때 도와주는 효소의 작용을 하는 게 파인애플, 무 이런 데 있단 말이야. 이해됐나? 오케이. 그러면 얘들 과일들이 고기의 연육작용, 단백질 분해를 하는 거야. 단백질 분해 효소. 그치? 청바지 워싱. 청바지가 원래 누구 건지 알지? 미국 노동자들. 질긴 옷. 근데 너무 진한 색이니까 좀 별로더라. 그래서 워싱. 색깔 가게 하지. 그래서 요즘은 레이저로 합니다. 요즘은 레이저로 한대.
얘들은 온갖 분이 다 원래 근데 그게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거야. 잘 봐봐. 이가 천이잖아. 천이잖아. 그러니까 나무 같은 질긴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단백질이겠어? 아니야,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포도당, 광합성에서 만든 거. 걔들이다 보니까 탄수화물 분해 효소. 이랬나? 그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쫙 쓰더라. 그럼 너희들 혈당 검사하는 거. 그런 거. 효소 작용이다. 효소 작용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발효식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고기, 연육제, 식혜, 다. 그럼 생활용품에 치약. 치약도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는 거야. 그 빡빡빡 안 해도 괜찮다. 지방 분해 효소, 탄수화물 분해 효소. 이런 거 들어간다는 거지. 그리고 의약품 분야에서도 혈당 검사, 요단백 검사 이런 거 다 효소가 해. 그 다음 산업 분야. 아까 청바지 워싱 한다 그랬지. 물 빠지게 하는 거, 이쁘게 하는 거. 그거 다. 제일 밑에 환경 분야. 여기 이런 굉장히 오염된 물이 가면은 너무나도 오염 많이 시키겠지. 미생물 써서 분해 좀 시키고 덜 오염된 상태로 보내겠다. 이런 거 할 때도 효소를 쓰더라. 이랬나? 그럼 다음 페이지 끝났음. 됐습니까? 그래서 효소는 우리가 봤을 때 일단 활성화 에너지 낮춘다. 그래서 반응 속도를 높여줄 거다. 기질 특이성이 있다. 반응물마다 효소가 다르다.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단계별로 일어난다. 단계마다 작용하는 효소는 너무나도 다른 것들이다. 이랬나? 등등등 해서 문제 풀어서 오기.